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정말로 많은 차들을 봤잖아요. 특히 뉴욕에서 자동차를 보니까 링컨의 선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당시 에스컬레이드라든지 이런 차들이 리무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 리무진이 에스컬레이드에서 내비게이터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저희가 모터쇼에 갔던 그 순간이었어요. 불과 한 2년 전, 그때 당시 내비게이터가 나오면서 이 링컨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그런 순간도 저희가 직접 목격했는데요. 그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니까 뛰는 가슴을 부여안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콜세어도 뭐 작지는 않죠. 소형 SUV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소형 SUV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 기준에서의 소형 SUV.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큰, 그래서 어지간한 저그나 테란들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노틸러스, 와, 이 정도 커? 노틸러스 괜찮다, 이 정도면 중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중형은 이 정도지 라면서 에비에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차를 중형이라고 한다고? 라고 했더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대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SUV 크기인데, 그 다음에 대형은 이런 거지 라면서 내놓은 차가 바로 이 내비게이터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은 정도의 크기. 보닛이 제 가슴 높이에 있어요. 보닛이. 해도 너무하시네. 야, 이씨, 이게 어지간한 사람은 보닛에 턱이 이렇게 딱 걸릴 것 같은 그런 높이예요. 너무하지 않나? 190이 넘습니다. 190 넘는 차체의 높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규모감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도로에 이런 게 다닌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뉴욕에서 봤을 때 이 차가 굉장한 인기를 끌어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링컨의 이전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낡은 자동차,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링컨을 타는 변호사라는 거 있잖아요. 링컨 로이어라고 해서 매튜 맥커너히가 나오는 영화. 그 매튜 맥커너히가 다시 이 링컨을 타면서 링컨의 광고 모델이 됐어요. 매튜 맥커너히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뭔가 이렇게 금융인으로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양심적이면서 금융인이면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자동차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그릴에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건데, 불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 안쪽으로 보면요, 여기 구멍이 송송송 지금 뚫려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링컨의 엠블럼이에요. 링컨의 엠블럼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링컨 이러고 있는 거지. 링컨의 이미지는 정말 180도 바뀌었어요. 요런 그릴, 요런 엠블럼, 요런 것들이 정말로 링컨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동차가 나온 가장 시조는 사실 링컨 컨티넨탈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어쨌든 SUV가 더 먹힌다 라는 방향성 때문인지 이제는 더 이상 컨티넨탈이 나오지 않고요, 모두 다 이렇게 SUV로만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가 갑자기 SUV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거부감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이 링컨만큼은 이걸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링컨을 많이 따라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이 카니발 같다고? 네, 카니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SUV인데 크기로 보면 무슨 MPV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SUV를 MPV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차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당당한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SUV는 SUV구나 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타이어야. 미국 차가 미국 타이어 안 끼고 한국 타이어를 꼈네. 폭풍이 차오르는 현장입니다. 다이나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패밀리룩이 더 강조되는 것 같죠. 이번에 바뀐 링컨들은 정말 패밀리룩을 극대화시켜서 이런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내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건 역시 내비게이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굵고 글씨도 반짝반짝하고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한 엠블럼을 이렇게 측면에 붙여놓고 있죠. 링컨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면 루크 돈커볼키가 벤틀리에서 나오게 된 계기, 결국에 링컨 때문이죠. 아니, 링컨 왜 우리 차 베꼈어? 했다가 트위터를 잘못 날리는 바람에 현대차로 오시게 된 그런 나비 효과를 가져온 게 바로 링컨입니다. 그러니까 벤틀리를 그만큼 닮았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도 드시나요? 사실 컨티넨탈을 보면 좀 드시나? 컨티넨탈이 콘셉트에서는 확실히 좀 비슷했어요. 인정. 그런데 실제 차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닮은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외관에서 봤을 때도 약간 벤틀리급의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라는 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벤틀리하고 유럽차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들이 있죠. 뭔가
굉장히 선이 굵고 크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뒤에서 테일램프를 딱 봤을 때 와, 이건 좀 너무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한데? 너무 거창하잖아. 번쩍번쩍하고 뭐 난리예요, 난리. 야, 세상에.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죠. 이 유리가 살짝 여기 얹혀있는 느낌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이렇게 열려요. 네, 이렇게 열리는 유리를 갖고 있어요. PD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차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 이러셔서 뒤에 이렇게 열 수 있다, 이걸 되게 좋아하시고요. 이것의 원래 용도는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지만 이 도기 윈도우라는 표현도 써요. 여기에 개가 타기 때문에 대형견이 미국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개가 여기서 타고서 뒤를 내다볼 수 있게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뭐 이런 윈도우라는 얘기도 합니다. 트럭에 쓰는 말 아니에요? 트럭이다? 사실 얘는 좀 트럭이에요. SUV의 기본적인 원리는 트럭 베이스에 승용을 얻는 거죠. 그게 원래 SUV야. 아래쪽엔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차를 얻는 방식이어야 SUV예요. 근데 승용형 SUV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없다가. 그 최초의 승용형 SUV가 스포티지입니다. 기아 스포티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프레임 위에다가 얻는 트럭 같은 존재였어요. 어쨌든 이 차는 그런 전통 SUV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SUV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바디예요. 트럭 만드는 거에는 정말 잔뼈가 굵은 정도가 아니라 트럭을 정말 만들다 못해서 사골까지 다 긁어내는 그런 포드 산하의 링컨이기 때문에 이 링컨이 만든 이 SUV는 전통적인 SUV에 더 가까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오프로드 주행도 문제 없을 거고 거친 길, 내구성 이런 것들에 문제 없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봐야 알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트럭의 승차감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서스펜션은 독립현가식 서스펜션을 갖고 있고 약간 승용에 가까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사실 승차감과 이 단단함 둘 다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희한한 게 휠 디자인도 보면 뭔가 현대의 필이 살짝 느껴지죠. 근데 내비게이터만큼은 정말 독특한 느낌이 드네요. 이 규모라든지 디자인,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이 내비게이터 어떤 차인지 실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요게 불량 아니에요? 우리는 요게 용납이 안 되는데. 뭐가요? 이 리플렉션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빤빤해야지 여기는. 이 빤빤함이 여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약간 오목하거든요. 약간 찌그러진 걸로 느껴져.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보나? 이게 트렁크 여는 버튼 찾기 되게 힘들어요. 대충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잖아. 이게 버튼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트렁크 공간은 이게 뭐죠? 트렁크 공간이 이상하게 좋은데? 여기 이렇게 좋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 괜히 고급인데? 3열은 헤드레스트도 발라당. 뭔가 걸리면 도로 올라와. 와. 그냥 접히는 게 아니고 폴드 앤 다이브라 그래서 이제 시트 방석도 같이 내려가는 형상,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투싼급이라고? 그 접히는 것 뿐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까지 전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굉장히 좋죠. 바디온 프레임이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 네, 만만치 않고요. 굉장히 높고요. 들어 누웠을 때 굉장히 넉넉합니다. 한참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실내로 들어가 보네요. 사운드가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는 수면 음악이라고 누가 틀어놨네요. 근데 수면 음악이 없어도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죠. 정말 공간감이 정말 훌륭한, 정말 훌륭한 오디오가 들어있죠. 이 차에 들어있는 오디오는 레벨 오디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레벨 오디오는 이 회사에서 청음회를 한 적이 있어요. 청음회를 따로 열었을 정도로 그만큼 오디오 성능이 뛰어나다, 정말 훌륭한 오디오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레벨 중에서 레벨 울티마라는 오디오 시스템인데 스피커가 무려 20개가 들어있어요. 물론 스피커 개수로 인해서 오디오가 좋아진다 이건 아니지만 오디오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오디오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고, 미국 자동차 같으면 오디오에 신경을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가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그 오디오에 신경 많이 쓴 회사가 끝판왕으로 만들어낸 오디오 시스템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차에 앉았을 때 느낌은 이게 시트가 몸을 이렇게
착 감겨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시트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시트가 나를 감싸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큰 사람들은 시트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 내 몸을 맞춰야 되는 느낌이면 그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시트가 이렇게 좌우로 이게 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시트 전체가 내 몸을 잡긴 하는데, 그런데 그게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몸이 있고 거기다 시트를 감싸는 그런 형태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웨이가 한 10웨이, 18웨이 뭐 이러면 18웨이나 돼. 엄청 좋다. 와, 이러잖아요. 이거 몇 웨이일 것 같아요? 64회? 아니 30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래서 여기 버튼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고 마사지 기능이 있어. 그리고 여기 또 위아래가 또 있어. 아니 이게 무슨 뭐지? 여기 보면 여기 아니 이게 무슨 뭐 하시는 거예요? 어드저스트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버튼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 뭐 시트를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시트를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 네 이런 식으로 조절됩니다. 뭐 물론 스포츠 시트하고는 좀 달라요. 시트가 스포티할수록 이런 푹신푹신한 거 없고 그냥 꽉 잡아줘야 스포티하죠. 근데 이 차는 스포티한 차가 아니라 편안한 차니까 좀 더 편안한 소파 같은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싹 감싸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몸이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실내에 들어왔을 때 고급감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런 거 굳이 이런 거를 버튼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런 거 피아노 버튼 기어 시프터라고 하는데, 이 피아노 블랙 위에다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눌러서 기어 시프팅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피아노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PR&D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저는 기어 노브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 가능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구나 라는 느낌이 누가 봐도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각각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원가 절감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 거와 네 걸 구분해 놓은 거지. 근데 두 개가 정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냐면 그렇진 않고 뚜껑 열면 똑같아요. 뚜껑 열면 하나야. 엄청 긴. 깊이는 어마어마하죠. 깊이는 어마어마한 깊이를 자랑합니다. 뭐 당연하지. 이 차의 스케일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선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폰이나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지. 이게 폰을 넣어도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으면 그럼 선 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구멍도 은근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좀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에 넣고도 어느 정도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여 놨어요. 되도록이면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USB B와 C 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게 맞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폰을 이렇게 세워서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또 보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다. 컵홀더 두 개를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이 앞쪽의 수납 공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또 있어. 아니 수납 공간 그렇게 많았는데 또 이걸 굳이, 여기는 어지간한 핸드백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 뭐 서류 가방 같은 거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정도 그런 공간을 여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쭉 직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1시간 후에는 반드시 휴게소를 가세요 이런 거 있지만, 미국은 휴게소가 없이 1시간 2시간을 갈 때가 있어요. 그냥 쭉 가야 돼. 음료수 필요하잖아. 계속 마셔야 되잖아. 컵홀더 두 개 당연히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 옆에가 다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넉넉해요. 너무나 넉넉할 정도의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UD 당연히 있고요. 디지털 디스플레이 당연히 있고, 뭐 일단 이 부분은 뭐 충분히 훌륭한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깜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데 차선 이탈 방지 기능과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다 갖춰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링컨의 다른 차를 타봤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가 상당히 잘 되는 것도 봤는데, 뭐 이건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럭셔리 자동차, 정말 끝판왕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타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다 사진 찍고 있잖아. 그래. 자, 즐거웠다. 열심히 해. 이러면서 딱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러면서 딱 가는 거지. 이게 멋이잖아요. 당연히 이게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높이가 이 정도 딱 돼줘야 된다고. 멋지죠? 엄청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요즘 핫한 소프트 클로징 없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해서 이걸 소프트 클로징 빼는 옵션이 있구나. 네, 농담이고요. 아니, 소프트 클로징 넣어줘야지. 왜 안 넣어줘? 조금 아쉽네요. 약간 꼼꼼함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이런 건 되게 꼼꼼해. 이거 지금 가죽으로 마감했거든요. 스티칭까지 하고 이 손잡이 딱 잡는 순간 오씨, 되게 고급이구만.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소프트 클로징 같은 그런 약간 디지털적인 그런 것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요. 그거 희한하단 말이야. 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천장이 루프를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이게 고급차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야죠. 오, 이거 진짜 멋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조작하는 거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납 공간 또 여보세요?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메아리. 아이폰아 잘 있니? 오겐키 데스. 요즘 시국에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수납 공간 이 정도 있고요. 정말 가방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철컥이 아니야. 차에 이런 철컥이 있으면 안 돼. 무게감이 딱 느껴지는 그런 철컥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제 취향은 절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묵직함의 극치입니다. 뭐 이런 걸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왜 있어. 팔걸이를 걸치면서 자,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멋진데? 멋진데? 훌륭하지만 뒷좌석이 전동은 아니라는 거. 이게 수동이에요. 수동이라는 건 좀 아쉽기도 하네요. 미국 차잖아요. 미국 차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컵홀더 하나로는 말이 안 되죠. 각자 컵홀더 2개씩은 있어야지. 내륙의 자동차가 컵홀더 하나 갖고 되겠냐. 그래서 이 차는 모든 좌석이 컵홀더를 2개씩을 다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리도 너무 좋아. 앞좌석에서만 이 센터 암레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앞좌석에 앉은 것 같은 정도의 넉넉함, 그리고 이런 캡틴이 된 것 같은 느낌을 2열에서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네요. 3열이 있긴 한데 3열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죠. 그래도 3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바라당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네요.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괜찮을라 그래. 설마 했는데 시트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왜 머리가 안 닿고 난리지? 머리가 안 닿는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한다면, 네, 그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여기 안전벨트 때문에 머리가 다. 아니, 이거 안전벨트 좀 안에다 쏙 집어넣어 줄 수가 없었을까? 3열에 앉았을 때 컵홀더 2개. 네, 당연히 컵홀더 2개 있죠. 당연히 여기 이렇게 아이폰 놓을 자리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기에 충전 케이블 꽂을 자리 당연히 있어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3열이라고 하지 라는 정도로 생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뭔가 놓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건 뭔가 옵션이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여기 뭔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버튼이,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뒷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전동으로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왜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 놨지? 펠리세이드도 있을만 한데. 이게 3열까지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 훌륭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 이 정도 해줘야지. 이 차는 무려 1억 1천만 원짜리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가격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금 럭셔리해 보이는 것들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차는 지금 7인승 자동차고요. 9인승 자동차가 미국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좌석이 다 이동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2열만큼 이렇게 정말 개방감 있고 좋은 좌석은 아닌데, 3열에 앉아서도 그렇게까지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이 정도면 그런 대로 탈만하지 라고 느껴지는 그런 3열입니다. 좌석 전부 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게 파워 오브 센츄어리라는 이 브랜드의 이미지에 잘 걸맞는 그런 좌석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링컨 내비게이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놀라운 자동차인 건 맞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자동차, 거대한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독특한 장르의 자동차라는 점에서 이 차가 그만큼 의미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크고 거대해지는 이런 시류에 잘 어울리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딱 서서 이렇게 딱 하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놀라운 현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장 보기 힘들었죠.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갇혀 지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동차 행사라고는 해도, 그리고 자동차를 그냥 세워만 놓고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머나먼 그런 행사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모델분도 서 있잖아요. 모델분 서 있는 거 보니까 그냥 힐링이 됩니다. 왠지 마음이 확 내려가는 것 같고, 아, 마음이 너무 좋아요.